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7일 메타 플랫폼스 실적 쇼크 분석 좀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 팡의 어떤 엄청난 상승을 주도했던 한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팡 종목들이 다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네. 그 중에서 이제 메타가 가장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사명을 바꿀 정도로 뭔가 회사는 혁신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CEO는 리더로서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크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회사명까지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 센세이션한 실적을 기대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미 네이버, 카카오가 그로 인한 어떤 타격을 미리 받았죠. 기술주들의 특징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 무한대로, 지금 메타의 어떤 로고도 무한대 표시인데 무한한 성장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무한한 성장이 의구심이 들고 이제 성장이 꺾이는 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시점이 이미 고점을 찍고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죠. 카카오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멀티플, 그들의 어떤 거품, 재무적인 비율, 기대치 이런 것들이 다 실망스러운 결과치를 지금까지 보여준 것, 앞으로 보여줄 것까지 다 지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현재 주가가 22%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3% 가까이. 네. 메타는 3분기 매출이 277억 달러, 39조, 순이익은 43억 달러, 2억조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64, 24. 조금 월가 전망치 대비해서는 4%가량 줄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일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미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이죠. 반드시 성장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후퇴라는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미 10배, 20배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 풍선이 터져버린 거죠. 과거의 튤립 버블 사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튤립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1%, 2%. 그에 대한 실망감은 튤립 가격이 폭락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지금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투자 심리의 어떤 위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전망도 실망스러웠다. 메타는 4분기 매출이 312억 달러.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322억 달러가 아니라 400억, 500억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예.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 소개팅 할 때 마찬가지죠. 엄청난 상대방이 나올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가, 친구가 이제 계속 장난 아니다, 엄청나다, 뭐 학벌도 좋고 미모도 출중하고 외모도 좋고 뭐 경제력도 훌륭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로 나가는 것과 그냥 한번 만나봐, 괜찮은 사람일 거야, 뭐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과의 차이는 클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실망스러운, 항상 실망이 나오는 거죠. 그 실망감이 너무나도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올까?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그건 실망감이라는 건 어디까지인지 수치화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대감도 수치화시킬 수 없지만 실망감도 나는 4만큼 실망했어, 나는 30만큼 실망했어, 나는 20%만큼 실망했어, 이게 없다 보니까 떨어지는 폭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가치 판단을 하는 가치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 버핏의 뭐 벤저민 그레이엄의 내재 가치를 산정한다든지 회사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기 자본, 뭐 자산을 비교해서 현재 주가와 주가 수익이 내는 주가가 내는 수익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측정해서 현재 주가의 어떤 가치를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봐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미 가늠이 안 되는 상태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아직 명확하게 뭐 나온 건 없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일단 메타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앞으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9월 내구재 수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마크 저크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매출이 단기적인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강력한 매출 증가를 회복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그대로이다. 그럼 자기 회사의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죠. 문제는 회사의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는데 이 광고를 줄 광고업주들이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가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예. 메타라는 회사의 플랫폼은 그대로 있죠. 항상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은 광고를 더 많은 경쟁 입찰자들이 더 나는 비싸게 광고를 하려한다. 나이키, 뭐 맥도날드, 애플 엄청나게 광고비를 더 내서라도 광고를 하고 싶어 하겠죠. 서로 경쟁에 대해서. 근데 다 안 좋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광고 집행 안 할래. 저번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2달 전에 이 얘기는 제가 드렸던 바이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과거 나스닥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게 현상이 현재 실시간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렇지, 그 얘기 했지. 그게 현실 그대로 나타나네? 그러게, 이렇게 나타나네. 우리나라 주식에도 카카오 네이버에서 폭락이 나왔던 것도 다 그런 맥락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폭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받으면 그 다음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주 외에 우리가 펀더멘탈이 강력했던 유틸리티 산업이라든지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뭐 정유 산업이라든지 이쪽 은행 산업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익이 안전한 탄탄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바이오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는 거. 요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기술주들이 망하면서 바이오는 살아나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얘네들도 거품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떤 새로운 테마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건강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 비해서 미국의 이런 어떤 제약주들 뭐 생명공학주들 이런 움직임이 뭐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엔 항상 이런 어떤 큰 물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애플의 iOS 운영체제의 개인정보 보호 업데이트와 틱톡으로부터의 경직 심화로 메타의 온라인 광고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 자체가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놀라운 게요. 매출이 10% 올라가고 이익이 10% 올라갈 때는 주가가 거의 꿈쩍도 안 하던 기업들이요. 매출이 10% 빠지고 영업이익이 10% 빠는데 20, 30%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사이, 1년 사이에 반토막 나고 70%, 80%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 상승장과 하락장 어차피 주식장은 계속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메타 주가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기업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해안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P 모간에서는 이제
적은 인원과 총 비용 및 자본 비용으로 현저한 둔화가 비용 합리화의 전진을 반영하고 있지만 메타는 장기적인 투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수익의 타이밍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우리는 2023년까지의 수익 동인의 예년에 비해 덜 영향을 미치고 거시적인 역풍이 직면했다고 믿는다. 뭔가 이 해석이 매끄럽진 않네요. 빨리빨리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신뢰도가 더 낮아져 적어도 몇 분기 동안 주가 상승을 방해할 것입니다. 대서양 주식은 거시환경 이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분석도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겠죠. 뭐 그렇겠죠.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이제 재무 구조 상태입니다. 펀더멘탈. 어쨌든 뭐 기술주도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예. 그 회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 현재 뭐 주가가 99달러, 98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378조. 네,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최고가 35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까지 이제 빠진 거죠.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PER이 8.2배, EPS가 12달러, PBR이 2.13배. 이제 PBR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땅, 뭐 자산의 규모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그래도 한 18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뭐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해서 팔면 순수하게 채권단에게 채권, 부채, 빚 같은 거 다 갚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래도 한 180억 정도는 있다 이거죠. 예. 주주에겐 돌려줄 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PER 생각보다 낮습니다. 8.2배. 기술주들이 과거에 이게 주가가 300달러일 때는 엄청났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100달러까지 빠지니까 이제 PER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품이 걷어진 거죠. 350달러일 때면 지금 100달러이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1000조에 육박할 때는 거품이 심했다는 거죠.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50조, 60조 찍는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 6만원이니까 15만원 정도?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15만원 정도 거래되면 우리가 와 이거 너무 거품 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350조 이제 메타와 비슷한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예. 삼성전자랑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한 50조에서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이제 메타는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100달러 선이 그래도 좀 강력한 지지선이 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삼성전자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시면 PER이 2020년도에 30배 하던 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뭐 거의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 기업 정도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뭐 좀 더 빠지더라도 앞으로 향후 성장을 해준다면 이제는 다시 또 투자해볼 만한 가격대로 와준 거죠. 예, 뭐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다. 이제는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꽤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기술주라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가치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성장 가치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한 거죠. 이게 56조 찍히잖아요. 그렇죠? 500조짜리가 56조 정도 찍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0억짜리, 380억짜리가 50조 이상 찍으면 꽤나 장사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품 주식이나 나스닥의 기술주들도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비하면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지면 그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가가 뭐 99달러에서 왔다 갔다 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좀 제가 실시간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이제 17달러 뭐 이렇게 하던 주가가 380달러까지 너무 거품이 끼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1000조까지 올라가 버린 게 이제 이 거품이 걷어지고 이제 맥주잔에 맥주가 너무 예쁜 종업원이 와서 맥주를 이렇게 한 잔 딱 줬는데 거품이 70%인 거죠. 그래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괜찮습니다 하고 한 잔, 두 잔, 세 잔 먹어봤는데 술이 안 취하는 거죠. 그런 거죠. 5잔을 마셨는데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건 다 거품이에요. 그러고 봐서 나중에 보니까 친구는 한 잔도 안 마시고 그 잔을 5잔을 그대로 놨더니 한 잔의 양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친구는 한 잔이라서 저는 5,000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5잔을 시켜서 25,000원을 낼 수는 없어요. 왜? 이 4개, 5개 잔은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실질 내재 가치는 한 잔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원만 드릴게요. 이의 있으신가요? 제가 영상으로 지금 다 찍었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이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가겠죠. 그런 어떤 가치 측정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주식일 수도 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현혹되어서 그게 사실인 것 마냥 그 직원이 와서 이 거품도 술이에요. 거품도 마시면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취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취해서 왔어 나는.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25,000원 낼게요. 25,000원을 내버린 거죠 이미.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친구는 5,000원을 내는 거고 나는 25,000원을 이미 내버린 거고 내 지갑에는 돈이 없는 거고 친구의 지갑에는 2만원이라는 돈이 더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한번 내리고 다시 메타의 실시간 주가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플랫폼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등의 관련 기술주들이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그 거품들이 큰 조정으로 이제 걷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그 게임 관련주들 다 망가졌습니다. 이미 70%, 80% 이미 지난달에 다 망가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 플랫폼스의 폭락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기술주에다가 또 압박을 가하고 지금 공매도가 여전히 잔량이 깔려 있는 상태고 오늘도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에는 공매도가 엄청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 더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의 모습을 견조한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이 계속 불변할 수는 없다.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메타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한번 실시간으로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 그래도 100달러가 좀 회복되네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뭐 그제도 아마존도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애플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테슬라도 200달러가 깨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자꾸 뭔가 이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견조한 어떤 이 미국의 어떤 다우 산업지수 산업의 어떤 핵심 기간 산업들의 종목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존슨앤존슨, 뭐 엑선모빌, JP모간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코스피 200의 우량주들, 굴뚝산업주들은 그냥 원래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고요.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머크 같은 이제 제약사들의 생명 바이오 공학사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거는 저도 아직도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뭐 메타처럼 이렇게 폭등을 하진 않았죠. 그렇죠? 메타가 70달러인가 700달러 갔다가 지금 망가졌다면 머크는 그냥 코로나 때도 70달러였는데 지금 100달러 온 거니까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상승한 수준이라서 그런 면을 비교한다면 뭐 분석한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아이들은 그냥 점진적으로 매출이 상승되고 이런 메타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순환매적인 흐름 과거에도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계속 경기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은행주라든지 뭐 은행주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타가 10배 올라갈 때 은행주는 20달러에서 36달러니까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메타가 17달러가 350달러 갈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5달러에서 300달러 안 갔잖아요. 이제 36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가치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반영되고 어떤 시속 게임에 의해서 그런 메타에서 수익 실현한 자금들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는 거죠. 어차피 주식형 펀드는 어떤 주식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될 수 있고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메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구글에서 더 나타나면 나스닥은 이제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는 벌써 지난달, 지지난달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제가 너무 많이 얘기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수는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주식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130달러 깨지면서
120달러라고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줄 알았으나 애플이 생각보다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100%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전초가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 알파벳이 뭐 테슬라가 구글이 뭐 엔비디아가 메타가 뭐 폭락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워낙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이미 카카오는 이미 뭐 신저가를 매일같이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이들 때문에 이미 벌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벌을 받아서 이제 벌 받을 힘이 없는데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네이버는 이미 46만원에서 지금 16만원까지 메타가 빠진 것만큼 다 빠졌는데 메타가 오늘 20% 빠지니 여기서 네이버가 또 20% 더 빠져버리면 이제 메타는 네이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카카오도 이미 고점 대비 70%가 빠졌는데 메타가 20% 빠졌으니 너도 같이 또 빠져라. 너도 이제 더 지금까지 벌을 썼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쓴 벌은 너가 잘못한 벌이고 이제는 미국 주식 메타가 잘못한 벌을 이제 받기 시작합시다. 73% 빠졌잖아요. 22% 또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너무나도 곤란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 우려가 저는 이제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상한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뭐 이 메타를 샀고 뭐 네이버를 샀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뭔가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조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방면으로서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모든 어떤 움직임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뭐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미 저는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뭐 재무부 장관 정도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국부를 지금보다 10배를 불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연기금 수장이 되어가지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 예측한 대로만 예측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 수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뭐 K 뭐 401인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지금 이번에 총리가 경제부 쪽에서 이제 왔죠. 예. 그만큼 이제는 영국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게 너무 심각해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번 죄송합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비상경제회의조차도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오로지 경제 하나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오늘 경제회의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경제를 튼튼히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또한 잘 지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꼭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이제 경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제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경제, 우리 경제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그런 날이 이제 좀 빨리 오겠죠. 예. 저도 계속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또 이 빌 게이츠의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책을 빌려서 불안한 마음에 안아주는 심리학, 여러분들 어떤 이 주식 투자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어떤 심리학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책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공부, 뭐 최재천 교수님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대화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세재민, 예. 경제라는 단어가 세상 일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미 도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다스려서 좀 잘 구해 주셔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각 부처 장관님들, 대통령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좀 주시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많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또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긍정의 힘으로 한번 또 돌파해 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